네, 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은 3%대 하락을 했고 코스닥 반도체 업종과 IT 업종도 1, 2%대 하락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셀 보고서를 낸 이후 이미 한 번의 반도체 기업들 타격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두 군데서 반도체 주식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자 국내 증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과도한 처방에다 또 과도하게 시장에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주 섹터에 대한 투자 전망을 기존의 중립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이 D램 재고 조정 문제에 직면을 하면서 반도체가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업종 주가가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시장 평균을 밑돌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가지고 내놓는 투자 의견들 중에서 가장 낮은 거니까 시장은 셀 보고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낸 연구원은 지난 5일에 냈었던 연구원과는 다른 분이었어요. 지난 5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 보고서를 낸 건 지난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었던 숀킴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낸 연구원은 조지프 무어 연구원이 보고서를 썼고요. 한 사람은 아시아를, 한 사람은 미국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두 연구원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본 겁니다. 이 조지프 무어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과열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수요가 줄어들면 심각한 재고 조정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통상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이면 그동안 상승세를 탔었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좋은 실적을 보였었는데 이들 기업의 실적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업종 전반은 물론 개별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이번 타깃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온 세미컨덕터에 대해서는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낮췄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강세론자였던 골드만삭스까지 비슷한 내용의 짧은 보고서를 오늘 냈습니다. 이 낸드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을 지지해 줄 거라고 믿었었던 서버용 D램 시장에도 노란불이 켜졌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 7일과 8일에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열렸었던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 직접 참석을 해봤더니 그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과 유통산업 등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버 업체들이 예상보다 서버 D램 재고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내년에 상반기 미국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부품 구매를 조금씩 내리면서 슬로우다운 할 거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돈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 센터 서버 업체들이 과거에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가격 협상을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 서버 업체들이 D램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고 가격 조정을 좀 타이트하게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상위 창구에는 모건 스탠리나 메릴린치 CS증권 등 외국계 증권사가 랭크가 돼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하향 보고서를 내놨던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매도가 늘었었습니다. 지난 6일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5.09%였습니다. 전날에는 0.76%였는데 하루 만에 7배 정도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 공매도 비중은 1에서 3%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공매도 비중도 지난 6일 7.96%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꽤 공매도 비중이 높던데요. 10%대 공매도 비중을 보였던 날이 4거래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오늘 공매도 비중이 집계가 될 건데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겠습니다.
일부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을 꺾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긍정적인 전망을 제기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국내 증권사들 중에서도 메리츠 종금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등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투자 의견 매수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쪽에서의 주장은요, 반도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고점 우려 제기는 업황 고점 우려 제기를 하는 것과 또 지금과 같이 주가 하락이 너무 많이 가는 것들은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업황 고점 우려 제기는 D램 산업의 중심 축이 개인 소비자와 PC 모바일 이런 B2C 중심에서 앞으로는 기업용 시장인 서버 B2B로 이전되면서 나타나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 시점에 있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내년의 연착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 업체들의 견조한 이익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들 업체는 D램 설비 투자를 지난해보다 줄이면서 앞으로 전략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반도체 업황을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1%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가 많은 상황인데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시장에 충격을 세게 줄 만한 보고서들이 좀 연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도 최저치라고 하는데도 시장 충격이 아주 거셉니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요. 언제 과연 돌아오게 될까요?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국면들이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다음 주 13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5월 이후에 중국 A주 2차 추가 편입이 있을지 여부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투자 해칭이 필요할 때 우리 한국 시장에서 해칭을 하고 있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중국 A주가 MSCI 신흥지수에 2차 편입하게 되는 것도 발표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충격과 좀 영향들이 올지 좀 봐야겠습니다. 또 15일에는 뉴욕 제조업 지수와 7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이 원자재 원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직원 해고까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만약 다음 주 15일에 발표되는 이 데이터들이 부진하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선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고민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삼성생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조 4,300억 원대로 1년 전 대비해서 1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어느 정도 이 순이익이 좀 늘어난 것 아닌가. 이를 제외하면 컨센에 부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해 두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감 전략 A+였습니다. 고맙습니다.